5월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대천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천년축제 강릉 단오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특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중소상공인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에 대한 복구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재건축 방안을 두고 원주시와 피해 상인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세계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이해해보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15개 나라 외국인들이 각국의 전통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급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릉시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강릉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대천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천년축제 강릉 단오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최대 축제인 단오제가 열리고 있는 강릉 남대천 일대. 하천 바닥은 마르다 못해 맨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졌습니다. 남대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을 보시면 이 단오제 축제를 위해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래 아랫부분은 물 속에 잠겨 있어야 하지만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 밖으로 훤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지난달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고작 사흘. 강릉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일 현재 44.5%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최저 수준인 25%까지 떨어지면서 강릉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강릉시는 우선 강릉 남대천에 대형관을 설치해 홍제정수장에 보조수원 2,000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강릉시 사천면 사천저수지를 증설해 하루 15,000톤가량을 추가로 확보한 뒤 홍제정수장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천저수지에서 강릉까지 오는 14km 정도의 또 도수관로를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준공되면은 하루에 한 시내물과 또 사천저수지 물 합해가지고 한 18,500톤 정도를. 극심한 가뭄에 천년축제인 강릉 단오제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축제장 인근 하천은 바싹 메말라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3일 오봉저수지에서 물 4만 톤을 남대천으로 흘려보냈지만 역부족인 상황. 기상당국은 강수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쪽과 제주도 먼바다에 집중되면서 영동 지역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5월 강수량은 강원 영서 16.3mm, 강원도 영동은 5.1mm로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5월 강수량이 적은 원인은 대체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강수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쪽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통과하면서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다행히 6일에서 7일 사이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 전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50에서 100mm, 영서 지역에도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지난 1월 2일 원주 중앙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이 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커녕 중앙시장 재건축 방안을 놓고 피해 상인들과 원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화재로 문을 닫은 원주 중앙시장 상가 건물입니다. 커다란 가림막이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원주 중앙시장 나동입니다. 아직도 곳곳에는 불에 탄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이 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복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 복구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보다 불이 난 상가 건물만 재건축하거나 보수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건축법 등에 따라 주차 공간 29면을 마련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아동재축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머리맡 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용 부담도 부담 문제고 풀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상가 건물이 사유시설이다 보니 일부만을 재건축할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게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원주시는 중앙시장 건물 전체를 재건축한다면 현행법 안에서도 주차장 조성 등 공공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돈을 갖다 70억이 된 돈을 또 쳐발른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판단해서 지하주차장 짓을 때 돈을 갖다가 타올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상인들과 원주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마땅한 해결이 없는 상황. 여기에 일부 상인들은 소방도로에서 영업을 하던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않아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며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복구비와 국민상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도 아직 끝내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5일 강원도청 최문순 도지사와 속초 고성 산불 피해민 대표가 만났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산불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은 약 300여 명. 이들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실시된 기존 대출을 장기 연장해 줄 것과 추가 대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부 지원금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중소상공인들의 막연한 기다림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나마 중소상공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약 377억 원 규모가 남은 국민상금 2차 배분.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피해 규모가 아직 산정되지 못해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속초 고성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은 한전 측과 손해사정인 선정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해당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원도 워낙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공정하게 해주시면은 첫 번째 좋은 게 이 시일이 빨리 끝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른 집계가 빨리 끝날 수가 있으니까 저희 피해민들한테는 공정한 회사, 또 큰 회사들이니까 저희들 믿잖아요. 속초 고성지역 산불 피해 비대위는 7일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 등을 항의 방문해 산불 피해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이어지면서 강원도의 고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되면 즉각 군수직을 잃게 되고 횡성군정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5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훔친 외제차를 몰고 수원에서 철원까지 온 뒤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철원 경찰서는 5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살 중학생 A군 등 친구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A군과 B군은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수원의 한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외제 승용차를 훔친 뒤 철원까지 80여 킬로미터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친구 C군을 만난 이들은 이튿날 새벽 5시쯤 철원군 동성읍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에 기름을 넣고 소형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14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서 조사 후 보호자에게 인계한 뒤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연료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5일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연료를 훔쳐 달아난 65세 권모 씨와 63세 문모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원주시 불온면 일대 공사장에서 파이프를 통해 주차된 굴삭기에 70만 원 상당의 경유 600리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매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모 쿠르닥, 둠스니살라,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팔과 키르기스탄, 몽골의 전통 음식들인데요. 세계 음식을 맛보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보는 축제가 5일 영월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세계 15개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념한 닭고기를 팬에 볶은 뒤 토르티아에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만든 음식. 멕시코 케밥과 비슷한 요르단 대표 음식 샤와르마입니다.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하게 생긴 몽골식 만두 호쇼르와 차에 우유를 섞어 만든 몽골 밀크티 수테차까지. 처음 보는 세계 음식은 방문객들의 호기심과 입맛을 자극합니다. 음식을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가 5일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코이카에서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몽골과 요르단 등 15개 나라 외국인들과 국내 해외 봉사단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으면서 축제는 각 나라의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여기 주민들이 같이 함께 와서 즐기는 그런 분위기라서 너무 좋습니다. 해외 봉사를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는 봉사단원들은 미리 그 나라를 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 맡은 나라의 전통 음식과 전통복을 입고선 참여하게 돼서 뜻깊은 것 같고요. 각자 나라에 가서 문화를 체험해야 될 텐데 미리 체험하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영월 지역 주민들은 부침개 등 우리나라 손맛을 선보였습니다. 축제장에는 전통 의상과 문화를 체험하며 떠나온 부모 나라를 추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춘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영월, 원주 등 다양한 다문화 센터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지역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서 저희가 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을 넘어 음식으로 소통하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 봉사를 앞두고 있는 봉사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 돼지 농가들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혈청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5일 접경 지역 돼지 농가 347곳을 점검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제부터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 등의 거점 소독시설 10곳과 통제초소 10곳을 설치하고 접경 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 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을 펼칠 계획입니다. 춘천의 한 사과농가에서 올해 첫 신고된 과수세균병 의심 증세가 가지 검은 마름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춘천 남산면의 한 사과농가에서 발생한 과수세균병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정밀 검사 결과 가지 검은 마름병으로 확진돼 해당 농장에 대해 방제 명령을 내리고 과수 발병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발병률 결과에 따라 발생나무가 10% 이상일 경우 과수원을 폐원 조치하며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발병나무를 포함해 나무 8그루를 매몰 처리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도내에서 가지 검은 마름병이 발생해 5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민관군 상생협의체는 5일 1차 회의를 열고 옛 일군 사령부 부지 완전 반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7가지 안건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해당 부지로 이전한 화력부대를 외곽으로 옮기고 현 부지에 미사일 시설 등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군 사령부 역사관 운영권을 원주시에 이관하는 방안과 옛 미군 부대 캠프롱 부지의 조속한 반환, 원주 소재 군부대 부지 시설 현황 공유도 협의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민관군 상생협의체는 원주 범시민대책위와 국방부, 육군본부와 원주시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도는 5일 도내 계란 생산과 유통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계란 생산 유통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계란 유통 종합센터를 도 남부와 북부 권역에 2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28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계란 생산 유통 과정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계란 생산 과정의 살충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을 동물 복제형 사육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른 무더위로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순환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순환사고 277건이 발생해 160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에 가까운 120여 건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해 이 기간 75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요 물놀이 사고 위험 지역에 구조구급대와 시민수상구조대 등 안전요원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6월) 환극 연휴를 맞아서 어디로 나들이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최대 황태 생산지인 인제 용대리에서 황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황태 축제 현장을 한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제군 용대리는 국내 황태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입니다. 짭조름한 향과 구수한 맛이 일품인 황태를 더욱 다양하게 알리기 위해 6일부터 제21회 용대리 황태축제가 펼쳐집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만큼 강정과 구이, 라면 등 황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좀 체험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려고 꾸몄습니다. 황태 요리 체험 위주로 황태국 끓여 드시기 이런 체험이 여러 가지인데 한 40개 됩니다. 체험이.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좀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황태 투어와 황태 낚시 등 이색 체험과 가요제와 공연 등 다양한 40여 개의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또 추운 겨울바람을 이겨낸 고단백 식품인 황태와 지역 우수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농촌에 믿을 수 있고 넉넉한 인심을 알립니다.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 이제 그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번 행돼야지만 부드럽고 이제 질 좋은 황태가 생산됩니다. 지금 여느 때에 비해서 축제 기간만큼 한 10% 정도 DC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황태와 자연의 조화로운 향연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는 겨우내 이색 장관을 연출한 황태 덕장 포토존과 매바위 짚라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먹거리가 어우러지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제 용대리 황태축제는 오는 9일까지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5일 오전 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환경보전의 공로가 큰 유공자 표창 수여를 진행했습니다. 유공자 표창에는 국가보안시설 안전과 환경피해 예방 활동의 공로로 원주경찰서 김영희 경위 등 6명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UN 환경계획이 정한 대기오염을 반영해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의 날은 지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한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원주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상생협력 실천과 공공교육 가치 구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지역 국립대학을 제시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생태계 구축, 대학과 지역사회 간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강릉 원주대학은 이번에 선정에 따라 사업비 32억 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강릉문화원은 오는 21일까지 강릉문화제 야행과 명주 인형극제에서 활동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강릉시 문화행사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문화제 야행과 명주 인형극제가 열리는 오는 8월 중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위촉장과 활동복 등이 제공되고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이 됩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고사장이 속초에서도 마련돼 영동 지역 응시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고사장이 속초 해랑중학교와 속초중학교, 설원중학교 등 속초 지역 3곳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지역 고사장이 추가되면서 춘천과 원주, 강릉과 속초 등 도내 4개 권역 23개 시험장에서 임용 필기시험이 시행됩니다. 속초에 고사장이 신설되면서 속초와 양양 고성과 인제 지역 응시생들 1,100여 명이 강릉과 춘천 고사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남한과 처음 만들어진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가 등록 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를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라는 명칭으로 문화재 제752호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초소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는 철근 콘크리트 준공 이후 여러 차례 증축하는 과정에서 외관은 다소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초소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지만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성 DMZ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대전 분단의 산물 기억으로 남다가 5일 DMZ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합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분단의 상징 철책선과 전쟁 방어시설 등 분단의 시대적 아픔을 작품으로 그려낸 전태극 작가의 사진 35점이 소개됩니다. 특히 30여 년에 걸쳐 도내 접경 지역 등을 돌며 우리의 아픈 시대적 상처를 기록해 잊혀져가는 현대사회와 변화하는 시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인 목요일 우리도 저녁 종일 구름 많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최고 15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 영서 지역은 20에서 7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18도, 속초 19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 29도, 원주 28도,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목요일에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가 되겠고 파도의 높이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더위는 현충일인 내일 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으로는 많게는 150mm 이상 쏟아지겠고 그 밖에 전국은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요란하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6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전북 19도, 충북과 경남 20도가 되며 아침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과 전남 29도, 경북과 전북 30도로 비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상으로는 파도의 높이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